누구는 인생이 걸리고 누구는 밥벌이라는 집안에 누구는 한 집안의 가장이어서 딸린 자식이 있어서 이게 내 전업이고 내 본토인데 이거를 아니 죄송합니다. 슈벨 그냥 뭐 가방 없이 여자친구랑 뭐 데이트 하듯이 들고 와. 에라이 씨. 니네 회사 가서 내가 그런 식으로 해봐. 그게 맞아? 현재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솔직히 많이 필요하죠.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도 제일 1순위로 가져야 되는 건 배달의 미래 아니에요. 배달의 미래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볼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이시지만 탄핵 전국의 소비자 배달 줄었다. 인생에 저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우리 형님들도 뭐 저보다 훨씬 많이 사셨지만 인생의 비상계엄 그 다음에 탄핵을 예를 들어 두 번째 뭐 발의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일생일대의 엄청난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해온 내가 배달 방송 배달 라이브를 한 5년 이상 해왔는데 아무리 오래 해온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배달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우리 당장 형님들 뭐 오토바이 팔고 나 떠날래요. 그리고 아니면 뭐 다시 신규로 들어올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뭐라고 해드리기가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왜냐면 기자분들도 쓰는 말이 다 달라요. 탄핵 전국의 소비자 배달 줄었다고 해서 당시 그 비상 계엄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주문량이나 이런 게 좀 줄기도 했고 그 배달 시장이 그냥 배달로서의 쭉 가는 흐름으로는요 지금 멈춰 있는 게 맞아요. 밑에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가 퀵 커머스로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배달 시장은 이게 끝이 맞습니다. 역대 겨울 중 최악이에요. 맞아요. 더운 것 때문에도 최악인데 여기에 더 최악. 지금 정치권 때문에. 진짜요. 저도 이런 경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없는 저 겨울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주문량이 줄어서 우리의 일거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다른 뉴스 기사에서는 뒤숭숭한 연말 외식 예약 줄줄이 취소. 근데 이게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 이야기잖아요. 그 대신 사람들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먹는 건 안 먹는다 한들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초 어떻게 보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나가야 될 내용들을 배달로 확대한다. 이런 겁니다. 배달 확대 등 대책 강화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솔직히 나가서 먹는 게 조금 어렵고 좀 그런 상황인 건 맞아요. 외식 많이 줄어들고 이건 맞아요. 그러면 진짜 솔직히 뒤숭숭하잖아요. 막 뉴스에서만 오늘도 와 진짜 머리 아프던데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줄어들 만도 하지만 겨울방학 그 다음에 날씨도 이제 곧 추워집니다. 오늘 뭐 저녁부터 눈 오고 나서 엄청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한파가 내려와서 그 추위 그 다음에 연말 연초 뭐 크리스마스 어쨌든 소비가 돼야 돼. 소비가 될 건데 나가서 소비하는 거 대신 배달 확대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 지금 배달반 탄화수가 핑거스랩 한 것 같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달이 많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하는 기사가 있고요. 이건 그거죠. 당장 위에는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배달이라도 시킬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다 중구난방인 거예요 지금. 배달업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하면서. 근데 사실 이 말이 맞긴 맞아요. 우리 콜당 보면 알잖아요. 가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풍년의 홈파티 줄며 배달 건수 감소라고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처음에 기사, 두 번째 기사 4년간 계속 배달 뉴스 방송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요. 첫 번째 기사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사가. 왜냐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그래도 풍년의 홈파티 뭐 어디서든 발산이 돼야 돼. 발산이 되고 기업들도 자영업자들도 발산이 되길 원해서 이벤트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오프라인으로 나오냐 배달로 시키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기사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아예 안 쓸 수는 없어. 그럼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아무것도 그걸 안 하잖아요. 이게 이대로 되면 나라가 더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죠. 내가 오프라인으로 먹던 온라인으로 시키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시킬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냥 주문 배달하십시오 형님들이 아니라 우리 그 음식 시키시는 이제 소비자분들. 그래서 빠른 배송인 생명 배민의 모이는 유통업계 이게 쿠팡이 왜 쿠팡 이츠를 손해를 보면서도 손발을 뻗쳤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쿠테식 하면서 솔직히 진짜 많은 투자를 했어요 쿠팡이. 돈도 안 되거든요. 안 됐는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집 배달이라는 슬로건으로 그 비집고 들어와서 비 오는 날 쿠테식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비 오는 날은 무조건 쿠팡 온다 이런 이미지가 겹쳐져서 쿠팡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왜 쿠팡이 이렇게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었냐. 결국에는 배달이라는 이
이 뭐라고 하냐 이 흐름이 퀵 서비스 꼭 배달 음식만이 아닌 꽃, 뭐 유리병, 뭐 다이소 예를 들어 다이소는 아직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배달 음식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유통 물류 쪽 그거를 온다는 거를 쿠팡은 알고 있던 거야. 어차피 저 끝은 올라간다 배민이. 그러면 쿠팡도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배민이 봐봐요. 밑에 배달 쪽을 꽉 잡고 하나를 완전히 지웠는데 여기서 퀵커머스로 올라와 봐요. 아마 쿠팡 자체가 대응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왜냐면 쿠팡은 아무리 새벽 배송해도 그 다음날 온다고 해도 배민이 그 업체들 유통업체들을 하나하나씩 자기 걸로 끌어오면 1시간 안에 배송되는데 뭐 30분 안에 아니면 뭐 2시간 안에 배송되는데 비교가 안 돼. 쿠팡 자체가 아마 그걸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쿠팡은 먼 미래를 보고 쿠팡 이치를 돈이 안 되더라도 시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체만의 쿠팡 플러스라는 어떻게 보면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배달은 안 망해요. 누구냐 퀵 서비스는 망한 거 아시죠? 왜? 퀵 서비스를 왜 망해? 퀵 서비스 자체에 끌고 가는 선도 기업이 없어요. 뭐 인성 원도 그게 뭐 기업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람들이 그 퀵 시장을 먹고 그냥 운영할 뿐이지 뭔가 선두에서 나가서 끌고 가는 게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배달이라는 건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있었으면 이런 짓도 안 됐어요. 사실 배달의 민족이 이런 것도 똑똑하긴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배달을 넘어서서 퀵 서비스로 가려고 한다. 넘어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하나입니다. 퀵은 플랫폼에부터 진즉이 망한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여기 형님들 여기서 뭘까요? 저는 배달을 오래 한다. 배달판은 망하지 않는다. 뭐 망하면 내가 먼저 망하지 배달은 망하지 않아요. 배달의 민족은 망할 수 있어요. 근데 배달이라는 시장은 안 망해요.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건 그거예요, 형님들. 유상보험 의무화입니다. 이거 무조건 관철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서 배달해서 퀵커머스로 가려면 사람이 더 필요해요. 유상 의무화는 10년 아니에요. 10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원래 사실 비상계엄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감히 말하는데 제 예측으로는 2년 안에는 됐어요. 2년 안에. 왜냐면 그 화물연대랑 라이더 유니온이랑 공동 집회를 할 때 화물연대 간부가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서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을 때 최소 안전 운임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안전 운임제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대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유상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처랑 이거랑 협의 중이다라고까지 했어요. 그 말이 나왔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말을 했다는 이유는 뭐냐? 유상보험 해도 나라에서의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 안전에 대해 더 나라가 챙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이미지만 더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국민들도 더 케어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명분이 이제 여당 야당 전부 어디서든 반대할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건데 민스타님 말이 맞아요. 어찌 보면 유상 의무화는 당연한 거야. 이거는 유상을 왜냐면 보험이 안 되잖아.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큰 건데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미리 보여드릴게요. 그냥 세계보험 구상금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배달 중에 사고가 났는데 저녁이었고 비보 좌회전 하던 중 갑자기 반대 방향 승용차에 가려지는 오토바이가 차를 가로질러 나타나서 달려오다가 본인 오토바이, 그러니까 상대랑 나랑 부딪혔다는 거예요. 상대 오토바이 전면 전부 파손됐고 발가락 골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입원했고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아 휴대폰, 오토바이 전부 갈고 치료비, 입원비 보상받았고 한두 달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합의 제안을 해서 상대방과 150만 원을 합의하기로 하고 마쳤다. 3년 전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구상금 청구서가 날라왔고 630만 원 내라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보고 지금 어떻게 난감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게 뭐냐면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유상 의무화로 난 들고 배달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도 들어와야 돼. 이건 자기 자신도 안 좋은 거예요. 남한테도 안 좋은 거고. 다행히 이거는 뭐 좀 그런 말 하긴 그렇지만 상대방은 아마 무보험차 상이든 뭐든 뭘 써가지고 자기가 다 치료받고 이렇게 된 건데요. 상대방이 만약에 상대방 종합보험이나 무보험차 상해가 없던 뭐가 없어서 못 받았어. 이 책임보험이라서 나 못 받았어.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든 거야. 그러니까 배달을 들어오기 전에 이 인식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어떤 게 제일 안 좋냐면요. 취미로 한번 해볼까? 나는 광고 중에 제일 싫어한 게 이거예요. 내 본업이 있는데요. 놀면서 운동하면서 배달하는데 그게 돈이 되네요. 이딴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누구는 인생이 걸리고 누구는 밥벌이라는 집안에 누구는 한 집안의 가장이어서 딸린 자식이 있어서 이게 내 전업이고 내 본토인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그냥 뭐 가방 없이 여자친구랑 뭐 데이트 하듯이 들고 와. 에라이 씨. 니네 회사 가서 내가 그런 식으로 해봐. 그게 맞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객들도 주문 안 시키고 개 같은 놈들 온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보험이란 게 들어가는 순간 아 나는 그래도 저거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프로의식이라도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프로의식이라도 약이 쳐진다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유상보험 의무화요. 지금 사실 비상계엄 아니었으면 저는 2년 받았어요. 이게 왜냐면 뭐 즉시 시행 아니면 뭐 1년 뒤에 시행 받아도 2년 받았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라이더들이 다 모여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해할 그러니까 거부할 게 없어요. 중독성 쩌는 우리 형님들 오늘 한번 둘이 해보세요. 중독성 쩌는 라면 조리법. 중독성 대박이 그러니까 중독성 대박인 라면 레전드. 형님들도 한번 조리해서 드셔보세요. 짜파게티처럼 국물 하나 없이 엄청 짜게 끓인 다음에 파 숭숭 썰어 넣고 날계란 딱 찍어 먹으면 까르보나라임. 어리가르다. 진짜 중독성이 한 번 먹으면 중독이 안 될 수가 없어. 진짜 중독이 됩니다. 형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식중독에 걸렸대. 이게 날계란 먹으면 식중독 걸리는 건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 중독 진짜 됩니다. 중독 진짜 되니까 글쓴이는 식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진짜 중독되니까 조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심하십시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따라하면 안 된다.